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32시간 만에 47만 계좌 가입을 달성하며 흥행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통신 3사의 올 2분기 실적이 모두 올랐지만 통신비 인하 정책이 예고돼 하반기에는 좋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를 빌려 쓰는 카쉐어링 시장이 커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 순위가 공개된 가운데 포스코건설이 5위로 내려앉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각각 한 계단씩 올라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출범 이틀을 맞이한 카카오뱅크가 흥행 돌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권은 물론 같은 인터넷 은행인 K뱅크까지 긴장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카카오뱅크에만 있는 특별한 매력은 무엇일까요? 앵커 리포트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한 지 32시간 만에 47만 건의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앞서 먼저 등장한 K뱅크가 한 달간 유치한 가입자 수를 초과 달성한 겁니다. 이처럼 카카오뱅크가 K뱅크보다 더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 우선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의 친숙한 브랜드가 고객 잡기에 한몫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현재 계좌를 개설하면 런칭 기념으로 이모티콘을 주는 행사를 진행 중인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에는 각종 상품과 가이드 등 메뉴가 K뱅크보다 더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크카드도 인기입니다. 친근한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담겨 있을 뿐 아니라 K뱅크와 달리 해외 결제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담겼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10분의 1 수준의 수수료를 내건 해외 송금 기능도 K뱅크에는 없는 서비스입니다. 급여이체 등 거래 실적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는 등 복잡한 우대 조건도 없앴습니다. 시중은행들도 K뱅크 등장 때보다 더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카카오톡 메신저라는 강력한 플랫폼을 갖춘 만큼 기존 은행들에 더 위협적이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로 증자가 어려워진 K뱅크와 달리 카카오뱅크는 58%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증자를 보증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카카오뱅크는 앞으로 5년여간 수익성보다는 확장성에 주력하는 전략을 내세워 실적에 민감한 시중은행들의 고민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KT를 마지막으로 2분기 통신 3사의 실적 발표가 오늘 끝났습니다. 통신 3사가 모두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 기쁜 기색은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반기 예고된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때문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올 2분기 통신 3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성장했습니다. 3사의 전년 동기 대비 올 2분기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3.9% 늘었고 KT도 4.8%나 상승했습니다. 또 LG유플러스는 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두 번째로 2천억 원을 넘어서며 15.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모두 본업인 통신 분야에서는 제자리 걸음을 보였지만 IPTV 등 신사업 분야에서 크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올 9월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2만 원의 데이터 1.3GB 보편요금제 신설 등의 통신비 인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을 밝힌 만큼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우려가 큽니다. 공약이 실현될 경우 매출이 수조 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SK플래닛, BC카드에서 나온 호실적을 부각하면서 2분기 실적 성장에 대한 경계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면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3사는 실적 발표 이후 이뤄진 컨퍼런스 콜에서도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SK텔레콤은 법적 대응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고, LG유플러스는 기업은 주주를 보호해야 한다며 권영수 부회장이 유영민 장관과의 만남에서 통신비 절감 대책 문제점에 대한 것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2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성인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있다는 얘긴데요. 자동차를 사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도 과거와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차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이용하는 카쉐어링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차를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카쉐어링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동차 보험의 고객은 차량 소유주라는 고정관념도 깨지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는 KB 매직카 모바일 하루 자동차 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하루 단위로 최대 7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렌터카나 카쉐어링 이용 등으로 구분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수리비뿐 아니라 차량 영업을 못하는 것에 따른 휴업 보상금도 보험금으로 받습니다. 다만 2-3시간가량 초단기 카쉐어링 등은 안정적 판매를 위해 당분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형 손보사가 하루 단위 자동차 보험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기존에도 더케이 손해보험이 같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해왔습니다. 더케이 손보는 애초 렌터카 이용자를 염두에 두고 상품을 내놨지만 카쉐어링 이용자 증가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상품이 출시됐던 2012년 한 달에 300건 수준이던 가입 건수가 최근에는 18,000건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카쉐어링 업체인 소카와 그린카의 회원수는 두 회사를 합해 68,000명에서 480만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8% 증가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기존 자동차 보험의 고객인 차량 소유주는 전체 수가 크게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차를 사지 않고 빌려 쓰는 공유 경제가 커지면서 자동차 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꺾고 대신 신시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올해 건설사들의 시공 능력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상위 5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이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현대건설이 작년보다 격차를 좁혔고 작년 3위였던 포스코건설이 5위로 내려앉으면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이 한 계단씩 올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삼성물산이 4년 연속 국내 건설사 시공능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국내 건설사 5만 7천여 곳의 시공 실적, 경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공능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시공능력 평가액은 16조 5,885억 원으로 2위 현대건설을 3조가량 앞선 겁니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삼성물산을 바짝 뒤쫓는 모양새입니다. 두 회사의 평가액 차이는 작년 6조 1천억 원이었지만 올해 2조 9천억 원으로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상위 5개사 가운데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의 약진이 돋보였습니다. 작년 3위였던 포스코건설이 5위로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아파트와 숙박 교육시설, 도로, 철도 등 공사에서 포스코건설을 제쳤습니다. 이들 건설사들의 아파트 공사를 포함한 토목 건축 공사 금액은 대우건설 6조 7,849억 원, 대림산업 5조 7,091억 원, 포스코건설 4조 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과 비교해보면 대우건설의 토목 건축 공사액은 6,351억 원, 대림산업은 1조 4,758억 원 각각 늘었고 포스코건설은 3,902억 원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난 공모주 청약을 통해 1조 원이 넘는 공모 금액을 끌어모으면서 상장 전부터 화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입지를 넓히고 있는 만큼 실적과 주가도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금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로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기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 셀트리온의 자회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코스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장 최초가는 43,650원으로 6조 5천억 원이 넘는 시가총액을 보이며 상장과 동시에 시가총액 3조 원대인 메디톡스를 제치고 코스닥 시총 2위에 올랐습니다. 종가는 최초가보다 15% 넘게 오른 53,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의 바이오 의약품을 세계 시장에 독점 판매하는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41,000원으로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진행된 일반 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코스닥 공모금액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87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준수한 실적에 힘입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실제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올 상반기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통관 수출액은 약 3,3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7% 늘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생물의 세포 등을 이용해 만든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말하는데 바이오시밀러의 하나인 램시마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쓰이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입니다. 램시마뿐만 아니라 혈감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도 유럽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 다른 바이오시밀러 항암제 허주마도 오는 2018년 유럽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이 2019년까지 연평균 51%, 영업이익은 58%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하며 목표 주가를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신영증권도 지난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목표 주가를 공모가의 2배가 넘는 84,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 공세에 장중 2,400선을 내주며 급락했습니다. 오늘 2,433선에 개장한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장중 한때 2,399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지난 13일 장중과 종가 기준으로 2,400선을 처음 넘어선 뒤 약 2주여 만에 2,400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다만 종가는 장 막판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1.73% 하락한 2,400.99로 2,400선을 겨우 지켜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777억 원을, 기관은 4,622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5,611억 원을 순매도하며 닷새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형주에 대한 차익 실현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에 따라 외국인이 대형 정보기술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대거 내놓으면서 대형주는 전날장보다 1.89% 하락했습니다. 한여름 비수기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비해 0.57% 상승했습니다. 이는 6.19 부동산 대책 이전 수준을 넘어 올해 들어 주간 변동으로는 최고 상승률입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은 0.9%로 지난주보다 2배 이상 오름폭이 커졌고 일반 아파트도 0.51%로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07%로 서울 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동과 강남, 노원, 영등포, 용산과 강서, 동대문구 순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전체 산업 생산이 반도체 부진 등 영향으로 0.1% 감소하며 석 달째 하락했습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 판매는 소비 심리 개선으로 한 달 만에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광공업 생산이 줄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0.1% 줄었습니다. 광공업 생산이 전달보다 0.2% 감소했는데 그동안 생산 증가를 이끌었던 반도체 생산이 3.9% 대폭 감소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소비는 휴가철을 맞아 화장품이나 의복 등 판매가 늘면서 5월보다 1.1% 증가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제14회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정영화 데오테크 대표이사를 선정했습니다. 기업은행이 2004년부터 시작한 기업인 명예의 전당은 회사를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선정합니다. 매년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가 국내외 경영 성과와 기술력, 수출 실적, 기업가 정신, 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평가에 선발하며 이번 헌액자를 포함해 지금껏 34명이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영화 주 데오테크 대표는 1989년 창립 이래 삼성 모바일 기기인 갤럭시 엣지 시리즈에 적용한 곡면 스마트용 커버 글래스 제조 장비 개발에 성공하는 등 광학 제조 장비 분야 기술과 품질을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기업은행은 헌액자의 동판 부조를 서울 을지로 본점 1층 명예의 전당 기념관에 전시하고 각종 수수료 평생 면제 등 최고 VIP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 해당 회사에는 정영화 대표의 흉상과 기념비를 세워 임직원과 국내외 바이어에게 헌액자의 기업가 정신을 알릴 계획입니다. 주한미군 사드 부지에 대한 평가 방식이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확정됐습니다. 평가 기간만 1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들어갑니다. 또 광역버스 운전자의 연속 휴식 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24년간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황제로 군림해온 미국 인텔을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청와대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지난 정부 때 문건 1,200여 건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보냈습니다. 장마가 물러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에 땀은 흐르고 몸은 축축 처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피서지를 찾는 시기인데요. 시원한 바닷가로 바캉스를 떠나기 어렵다면 올여름은 책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북캉스를 떠나보면 어떨까요? 북캉스란 북과 바캉스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독서를 통한 휴식, 즉 독서를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시원하게 여름도 나고 마음의 양식까지 풍족하게 쌓을 수 있는 책 한 기 그윽한 북캉스 피서법을 알려드립니다. 직장인들로 붐비는 중구 순화동에 위치한 순화동천. 입구에 들어서자 조각과 최은경 작가의 책을 모티브로 한 조각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순화동천의 동천은 노장사상에 나오는 말로 이상향을 의미하는데요. 책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토피아가 되길 희망하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거대한 빌딩 숲에서 어떻게 보면 사막 속의 오아시스 같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곳은 한길사가 지난 40년 동안에 만든 책들을 집중해서 전시하는 좀 독특한 어떤 서점이기도 하지만은 책과 그림이 함께 어울려서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책들을 살펴보는 그런 통합적 어떤 그 문화예술 체험, 인문예술적 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책과 그림이 마주하고 있는 60m 길이의 복도는 한여름 시원한 숲길을 연상시킵니다. 실제 지난 41년간 한길사에서 펴낸 다양한 인문 예술 서적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한길사는 어른책도 만들고 어린이 책도 만들어요. 인문학 책도 만들고 또 문학책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차를 마시면서 책을 보고 그림을 보고 또 박물관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복도 중간에는 카페가 있어 커피 한 잔과 책을 즐기는 이들의 안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실제 북캉스를 즐기는 이들로 붐비는 이곳은 무더위를 식히는 도심 속 정자마루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 이런 문화 공간이 있다는 게 저도 좀 색다르고 놀라운 한국의 문화적 변화라고 할까요? 책도 있고 그림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여기 또 어린이 책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이런 공간에 꼭 자녀를 데리고 동반해서 같이 오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한길 그레이트 북스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길사의 고전 시리즈를 해설가와 함께 읽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문학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고전으로 돌아가자. 고전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어떤 지혜를 모색하자. 이런 어떤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순화동천에서는 다양한 무료 음악회도 매달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또 대관이 가능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간 단위로 대관이 가능해 각종 회의와 강연 장소로 안성맞춤입니다. 무더위를 피하려는 북캉스족들로 붐비는 이곳, 이태원 블루스퀘어에 위치한 북파크입니다.
각종 소설 숲일뿐 아니라 특히 이곳은 5만여 권에 달하는 과학 서적이 쌓여있는 과학 특화 서점입니다. 저희 북파크는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 지식의 공유라는 카오스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춰서 과학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과학 관련 종수만 한 5만여 종, 그리고 과학 관련 용품이 200여 종이 전시 진열되어 있습니다. 3층 천장까지 닿아 있는 거대한 책장은 SNS 인증샷 공간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장 긴 서가로서 24m를 이제 자랑하고요. 북파크의 자랑거리이고, 책에 몰두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곳은 편안하고 다양한 모양의 의자들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어 여유롭게 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북파크는 연령층을 분문하고 가족 단위, 연인 등 나들이 나온 고객님들이 지금은 무더위를 피해 바캉스를 즐기시는 고객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북파크는 200여석의 의자와 테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많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순화동청과 북파크 모두 시원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지식과 감성을 얻어가는 데 드는 돈은 0원, 무료입니다. 몇 시간이고 오래 머물러도 되고 마실 커피나 주스 등 음료를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책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유와 시간뿐입니다. 문장에 쉼표가 있듯 삶에도 쉼표가 있어야겠죠. 쳇바퀴 같은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에게 여름휴가는 1년을 꼬박 기다려온 선물 같은 존재일 텐데요. 얇아진 지갑 사정에 무작정 휴가지로 떠나기 망설여 든다면, 혹은 멀리 떠날 수 없는 분들이라면 도심 속 책방에서 한 권의 책과 함께 떠나는 북캉스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아침 7시로 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현재는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 충청 이남은 밤까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중북부 지역은 밤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도와 경북은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은 경기 남부와 충청도,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국제적으로 강하게 쏟아지겠고 지역별 강수 편차가 크겠습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비가 오면서 강한 폭염은 조금 수그러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를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충청도는 오후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수원 30도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영동에는 소나기가,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전북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호남은 30도를 웃돌며 덥겠지만 영남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